로열티, 돈으로 굴러가는 프로의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의미 없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계약된 관계에서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너무 오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틀린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꼭 한 명씩 정말 한 팀과 그 팀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팀에서 20년 동안 활동하며 팀과 팬들이 원하는 순간에 언제나 팀의 승리를 견인했던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자긍, 존 스몰츠의 이야기입니다. 존 스몰츠는 1988년 21살의 나이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마운드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41살의 나이가 되는 2008년까지 20년을 브레이브스의 마운드 위에서만 필드를 지켜냈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세월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라는 팀의 레거시를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이라는 요소를 뺀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 기간은 존 스몰츠의 야구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시기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그이지만 사실 스몰츠는 처음부터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함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5년 드래프트 22라운드 전체 574번 디트로이트의 픽으로 스몰츠는 프로야구 세계에 입문하게 되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존 스몰츠에게 디트로이트는 평생을 함께할 팀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그는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훈련했습니다. 낮은 드래프트였지만 그의 연습량은 정말로 미친 수준이었고 당시 디트로이트의 코치가 염려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응원하던 디트로이트의 입단이 그에겐 정말이지 꿈만 같았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마이너에서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고 있을 무렵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단 한 번도 머릿속에 그려본 적도 없는 곳으로 이동이었죠. 디트로이트와 애틀란타는 정말이도 멉니다. 그리고 이 먼 거리만큼이나 스몰츠의 개념 속에서 애틀란타는 멀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으며 염두에 둔 적도 없었던 팀이었죠. 애초에 그는 디트로이트에서의 은퇴를 바랐으니 말이죠. 1987년 디트로이트는 베테랑 투수 도일 알렉산더를 브레이브스로부터 영입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애틀란타는 눈여겨보고 있었던 존 스몰츠를 지명한 것이죠. 디트로이트는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긴 했지만 당시 스몰츠는 제구력이 아직도 문제가 있었으며 전체 순번 574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의 실력을 크게 보지 않았죠. 그냥 MLB에서 너무도 흔한 수많은 베테랑과 유망주의 트레이드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날개짓은 큰 파장이 되어 나아갑니다. 리빌딩 중이었던 애틀란타는 88년에 그를 빅리그에 데뷔시킵니다. 첫 시즌 그는 12번 선발 출장에 2승 7패 64이닝을 던지며 5.4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합니다. 최고 구속 158km까지 나오는 당시로는 리그 최정상급 구속은 애틀란타의 심장을 강타했죠. 물론 마이너 당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제구력은 여전히 해결 과제이긴 했지만 분명 그의 패스트볼 구위는 긁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도 보였던 그 엄청난 트레이드 양은 브레이브스에서도 계속되었고 그 결과물은 생각보다 일찍 터지게 됩니다. 이듬해인 1989년 208이닝을 던지며 2할에 2.94를 장식하죠. 그리고 이건 브레이브스에겐 엄청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마침 팀 내 스몰츠보다 한 살 더 많은 프랜차이즈 스타가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구속은 느리지만 제구력 하나만큼은 이미 완성된 수준을 보이며 스몰츠와는 정말 정반대의 피칭 퀄리티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컨트롤 피처의 정점 톰 글래빈이었습니다. 이후 글래빈과 스몰츠는 빠르게 성장을 해나갑니다. 1990년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황금 시대의 시작은 이렇게 두 선수의 기틀 위에 세워지게 되죠.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4시즌 연속 지구 우승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합니다. 시작은 1991년이었습니다. 90년대 첫 월드 시리즈 진출이었고 톰 글래빈의 첫 사이영 수상 30-30을 기록하며 팀의 주축 타자로 성장한 론 겐트, 91년 애틀란타로 이적해 내셔널리그 MVP에 오르면 개인 최고의 시즌을 보낸 테리 펜들턴을 중심으로 황금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특히 피츠버그와의 챔피언십 시리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 7차전 선발로 나온 존 스몰츠는 파이리츠 타선을 9이닝 동안 6개의 피안타와 8개의 삼진으로 막아내며 완봉승을 이뤄냅니다. 결과는 4대0 애틀란타의 월드 시리즈 진출이었죠. 월드 시리즈에서는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미네소타 트윈스에게 패했지만 성공적인 리빌딩을 알린 애틀란타는 계속해서 우승의 문턱을 두들기게 됩니다. 1992년에도 월드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정규 시즌 246.2이닝, 2할에 2.85를 기록한 스몰츠는 명실상부 팀 내 최고의 투수였으며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이겨내려 노력했죠. 그런데 1992년에도 월드 시리즈 준우승에 머물고 맙니다. 스몰츠 플러스 글래빈이라는 리그 최고 수준의 원더펀치를 구축하고 여전히 강한 팀 타선도 뒷받침되었지만 조 카터가 이끄는 토론토에게 패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애틀란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선발을 영입한 것이죠. 1992년 사이영을 받으며 MLB의 정점에 서 있는 투수였죠. 그렉 매덕스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브레이브스의 영광의 사이영 트리오가 탄생하게 됩니다. 존 스몰츠, 톰 글래빈, 그리고 그렉 매덕스, 명실상부 MLB 최고의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3명이 나가 3패를 하는 그립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미친 선발을 구축하게 되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황금기가 완성된 시기였습니다. 이들의 명성이 밀리긴 했지만 사선발로 나오는 스티브 에이버리조차 매우 좋은 활약을 해주는 선수였죠. 이 조합은 결국 1년이 흐른 뒤인 1995년 다시 한번 월드시리즈 진출을 이뤄내게 되고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와의 맞붙어 6차전 끝에 4승 2패로 시리즈를 가져오게 됩니다. 1957년 이후 38년 만에 우승을 달성하게 되죠. 그리고 거짓말같이 이후엔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타격에서도 1996년부터 앤드류 존스, 치퍼 존스 라인업을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의 우승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1999년 다시 한번 월드시리즈 진출을 이뤄냈지만 그 역시 양키스에게 우승을 내주며 그 어떤 팀보다도 강한 선발을 구축했고 14연속 지구 우승도 달성했지만 5번의 월드시리즈 진출에 단 한 번만 승자가 되는데 그치게 됩니다. 스몰츠에게도 이건 아쉬움이었습니다. 1990년부터 99년까지 2140이닝을 던지며 탈삼진 1723개를 잡아내고 평균 자책점 3.36만을 기록해 개인적으로 정말로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이죠. 1996년엔 24승 8패, 253.2이닝, ERA 2.94, 탈삼진 276개를 잡아내며 첫 사이영을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한 시즌 탈삼진 276개는 2023년 스펜서 스트라이더가 281개로 갱신하기 전까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프랜차이즈 레코드였습니다. 돌이켜봐도 정말 많이 던졌습니다. 톰 글래빈과 그렉 매덕스와는 다르게 평균 151에서 3km, 최대 158km의 패스트볼과 굉장히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메인으로 던졌던 투수로 요즘 투수들과 비슷한 피칭 구성을 가지고 있었죠. 강속구 투수가 10년 동안 2300이닝을 소화했다면 당연히 팔꿈치는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을 생각해보면 오래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죠. 결국 2000년에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술 이후 스몰츠는 2001년을 쉬게 되고 그 이듬해 불펜 투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2002년 마무리가 없었던 브레이브스는 스몰츠에게 보직 제안을 하게 됐고 스몰츠는 팀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자리를 옮기게 되죠. 뭐 역시는 역시인가요? 2002년 75게임에 나와 80.1이닝을 던지며 55개의 세이브를 달성합니다. 2003년에도 45개의 세이브, 1.12의 평균 자책점, 2004년에도 81.2이닝, 44세이브, ERA 2.76을 기록하며 정말로 팀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03년 글래빈이 뉴욕 매치를 떠나고 2004년 매덕스가 시카고 컵스로 떠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황금기는 끝이 났음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는 애틀랜타에 남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자긍은 톰 글래빈도 그렉 매덕스도 아닌 존 스몰츠가 된 것이 말이죠. 그런데 2005년 38살의 나이에 그는 다시 한번 선발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젠 구속도 구위도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다소 떨어졌고 체력도 이전과 같지 않은 나이가 되었지만 존 스몰츠의 강한 경쟁심과 선발 투수로 다시 한번 마운드에 서길 원했던 강한 진념은 그를 다시 선발 투수로 이끌게 됩니다. 팀에서도 선발 라인업이 부족했기에 스몰츠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냥 이대로 은퇴한다 해도 이미 팀의 레전드인 선수가 자신의 이름값을 내건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선발로 복귀한 첫 해 14승 7패, 229.2이닝, 3.0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그가 왜 레전드인지 그리고 왜 존 스몰츠인지를 증명해냅니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1996년보다 9년이 흐른 39살에 늙어버린 투수였지만 그의 가치와 기백은 전혀 그때와 다르지 않는 최고의 모습이었고 이어지는 2006년, 2007년 모두 200이닝을 넘기고 3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2008년 정말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부상을 당합니다. 스몰츠는 어깨를 다치게 되죠. 41살의 나이에 어깨 부상. 그는 이전의 모습을 더 이상 보일 수 없게 됩니다. 그의 강속구는 사라졌고 더 이상 스몰츠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피칭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애틀랜타와 스몰츠의 협의 끝에 그를 방출하게 되고 2009년 보스턴을 거쳐 세인트 루이스에서 그의 선수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성대한 커리어와 엄청난 로열티를 가진 그였지만 그의 마무리는 그리 성대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은퇴 슉도 없었고 필드 위에서의 커튼콜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잊혀진 과거의 영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남긴 브레이브스의 유산은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도 2012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그의 등번호 29번을 팀의 영구 결번으로 지정합니다. 비록 유니폼을 입고 하진 못했지만 그의 진정한 은퇴는 그 순간 이뤄집니다. 커리어 동안 선발 투수와 구원 투수를 모두 오가며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한 존 스몰츠. 그의 성공은 단순한 재능뿐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 그리고 팀과 팬들을 향한 헌신에서 비롯됐을 겁니다.